뷰티풀 굿모닝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타일 카찰몬 본부장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 시간을부터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간의 특징주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주얼 테크 솔루션 기업이죠. 포바이포가 비주얼 휴먼 루시의 라이브 커머스를 제작해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 커머스 방송을 진행한다는 소식에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라이브 커머스는 일반적인 홈쇼핑 방송 형식에서 벗어나서 버추얼 휴먼 루시의 디지털 옷장을 공개하기도 하고요. 제품 연출법을 제안하는 등의 콘텐츠로 기획되는데요. 시청자에게 보다 다채로운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적극적인 소통에도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포바이포 시간외에서 3.45% 움직였네요.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감사는 없다라는 입장을 강조했죠. 하지만 최근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던 챗GPT 등 AI 서비스로 메모리 수요가 대폭 증가할 것이다라는 기대도 내비쳤는데요. AI 기술의 학습과 추론을 위해서는 연산이 가능한 고용량 메모리가 필수적이다라는 측면에서 로봇주들이 시간외에서 올랐습니다. 각각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3%, 유진 로봇은 2.76%, 로보스타는 2.42% 상승합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 있는 SM 라이프 디자인은 지난해 4분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지속될 전망 속에서 시간외에서 강했습니다. 1.39% 올랐네요. 저희 전반적인 시간의 종목을 알아봤습니다. 대체로 로봇주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어떤 기업을 보면 좋을까요? 네, SM 라이프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로봇주는 사모펀드에서 해야 되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SM 라이프 디자인을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최근에 SM의 이런 흐름들 그리고 전망들이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라이크 기획과의 좀 이슈가 작년부터 좀 핫하게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흐름들이 좀 종료가 되는 부분들이 있고, 결국에는 이제 얼라인 파트너스에서 조금 강조한 그런 주주적인 그런 정책들이 좀 승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따른 좀 기대감들이 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이전부터 매각에 대한 이슈가 계속적으로 좀 불거졌었던 회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여전히 좀 있는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말씀 주신 것처럼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상당 부분 좀 개선세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SM의 좀 주가와 채널링이 좀 자주 되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SM보다도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게 라이프 디자인이라든지 CNC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도 좀 영향을 줄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컨텐츠적인 부분을 유통을 한다거나 아니면 인쇄나 유통 그리고 외식업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전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됐는데 작년부터 좀 실적의 전환들이 나와주면서 그래도 좀 본업적인 부분들이 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앞으로 또 이런 행동주의 펀드라든지 온라인 파트너스에서 추가적인 이슈가 어떻게 부각되느냐에 따라서 사실 또 얼마든지 좀 주가의 탄력성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엔터사들이 사실 리오프닝 부분에서의 좀 긍정적인 기조들이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얼마든지 또 SM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또 타이트하게 나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조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행동주의 펀드들이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기업들의 주가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적인 부분을 좀 보시게 되면 최근에 좀 주가의 움직임이 탄력적으로 나오다가 좀 눌려있는 상황인데 현재 위치에서는 그래도 조금 부담 없이 접근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는 2,415원까지, 그러니까 최근에 나왔었던 그 박스권 하단 라인까지 좀 분할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일단 3,000원입니다. 사실 이 종목의 이슈가 부각이 되면은 항상 3,000원대 부근까지 좀 주가의 상승력이 잘 나왔던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2,850에서 3,000원 사이에 목표가 설정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250원으로 이번에 만들었었던 그런 바닥 라인 그리고 이전에 나왔었던 그런 바닥 라인에 대한 좀 의미 있는 부분을 깨지 않으면 충분히 좀 현재 가격대에서는 좀 모아가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M 라이프 디자인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AI 테마와 계속해서 엮이다 보면은 그 종목들이 상승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시간 외에서 저희가 로봇 AI 관련돼서 올라왔지만 교육 쪽과도 연관이 되어 있고 의료와도 AI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가장 먼저 올라갈 쪽은 어디라고 보시나요?
만약에 AI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단연 로봇을 좀 우선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런 뭐 AI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슈가 될 때마다 항상 로봇 쪽을 좀 강조를 드리는 게 결국엔 그 로봇적인 부분들을 다 포괄하는 그런 하위 개념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도 마찬가지고요. 뭐 5G나 6G 뭐 데이터 센터 보안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로봇 산업이 성장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부분들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한다면 로봇 쪽이 가장 좀 메인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AI 관련해서 로봇 테마들이 가장 많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번에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들도 보도록 하죠. 외국인이 어제장에서는 매도세를 보였죠. 그 안에서도 담았던 종목들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위 그리고 부동의 2위를 지키고 있는 두 기업이죠. 오리온 그리고 JYP 엔터 있습니다. 각각 23일째, 10일째 매수를 합니다. 여기에 덴티온도 빠지지 않고 있는데요. 9일째 매수세를 받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아래 파크시스템즈, 원자 현미경 시장 내에서 독보적인 지위 확보 소식에 외국인은 8일째 러브콜을 보냅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의 기대치를 이미 초과했고 실적 성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분석 때문입니다. 카지노 안에서는 GK의 3일째 외국인은 담습니다. 그러면서 52주 신고가를 터치합니다. 증권가는 리오프닝 주에서 타이밍이 있다고 말하는데요. 리오프닝 초기에는 감염자가 폭증하고 의약품이 급증하지만 점점 이동 수요와 보복 소비가 증가하면서 화장품, 여행, 항공, 카지노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이날 외국인은 카지노를 담는 모습 보였습니다. 저희 외국인의 수급에서 한 종목 골라주시죠. 네, 파크 시스템즈를 좀 선택을 하겠습니다. 다른 종목군들은 이미 한두 번씩은 다 다뤘었던 종목군들이어서 최근에 이제 파크 시스템스가 조금 방송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실적적인 부분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원자 현미경 부분에서의 좀 독보적인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 현미경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시장 점유율 약 2위 정도를 좀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런 세부적인 부분에서의 제품 경쟁력이 굉장히 좀 뛰어난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왔을 때 30% 매출 변에 대한 그런 공시가 또 나왔고 매출액과 영업이익단에서의 좀 유의미한 성장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이제 후공정 업체라고 보셔도 되는데 최근에 이제 미세공정화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원자 현미경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앞서 얘기를 나눴던 뭐 이런 AI라든지 로봇 이런 쪽이 또 산업의 성장을 하면서 추가적인 좀 성장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부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규로 조금 세 개의 제품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뭐 전체 매출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좀 순항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향후 산업적으로 고산업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런 미세공정이라든지 조금 더 이 실패율을 조금 더 줄이기 위해서 이런 원자 현미경을 바탕으로 좀 제품의 검사들을 많이 진행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수급적인 부분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굉장히 좀 좋은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8거래일째 좀 유의미한 수급적인 흐름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한 달 사이로 보더라도 사실 외국인의 순매수가 그래도 좀 견조하게 들어와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과 기관은 좀 매도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은 최근에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의 흐름들이 좀 중요하다라는 부분에서는 충분히 외국인의 수급이 좀 연이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EUV 관련된 이런 또 리피어 마스크 쪽에 대한 수요도 좀 견조하게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서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실적적인 부분에서 좀 유의미한 흐름들이 나왔을 때 해당 종목은 15만에서 16만 원대를 좀 자주 터치를 했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이번 부분에서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해당 가격대까지 좀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거래량 자체가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좀 슬금슬금 움직일 확률이 큽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을 좀 접근하신다면은 뭐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그래도 좀 중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또 지난 9월에 또 독일사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 좀 확대 부분에서도 좀 기대가 될 수 있고 또 앞으로의 이런 신규
수주 원자 이 현미경에 대한 이런 출하량에 따라서 실적적인 부분이 점진적으로 더 좋아진다는 관점으로 봤을 때 실적주 베이스로 좀 보시는 것도 어떨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인 시장 조정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10만 원까지 좀 분할로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서 이제 목표가는 15만 원 보고 있고요. 만약에 현재 부분 밴드 부분에서 좀 매수하시는 분들은 10만 4천 원에서 손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만약 10만 원까지 분할하시는 분들은 이 박스권 하단 부분이 9만 2천 원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 스매수 특징주 안에서는 파크 시스템즈를 뽑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기관도 만나보시죠. 일진 머티리얼즈는 15일째 순매수합니다. LG전자는 11일째 매수하죠. 증권가의 논높이가 높아지는 모습인데요.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이 90% 급감했지만 이를 저점으로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오랜만에 불닭볶음면이 생각나는데요. 삼양식품이 다시 한번 매운맛을 보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로 돈을 아껴가면서 음식료주가 고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매출의 70%가량이 수출에서 나오고 있는 삼양식품은 차별화된 실적을 거둘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라면 해외 수출이 빠르게 늘고 있어서 국내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올해 실적이 개선될 것이다라는 기대감 받고 있습니다. 인터로즈 유럽향 매출 증대로 성장이 기대되면서 기관은 3일째 매수합니다. 콘덴트 렌즈 제품은 렌즈의 색상에 따라서 분위기가 다르게 연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단순히 시력을 떠나서 뷰티로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은 리오프닝에서 카지노를 담았다면 기관은 하나투어를 담았습니다. 3일째 매수를 했네요. 기관의 순매수 특징주 안에서 저희 한 종목 보겠습니다. 네, 인터로저를 선정을 좀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리오프닝 쪽으로 방향성을 좀 잡는다고 했을 때 전반적으로 저는 리오프닝주를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렌즈 부분에서의 좀 수요도 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렌즈 부분은 마스크를 쓸 때도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었지만 이제 실리콘 하이드로겔 쪽이죠. 말씀 주신 유럽 부분에 대한 이 원데이 수요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좀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적인 부분도 좀 상당히 좋은 상황이고 유럽이나 일본양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탈리아 쪽에 대한 부분들도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 지역들이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유럽향 매출이 좀 많이 높아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이쪽 관련된 부분이 시장이 열리는 건 좀 상당 부분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실리콘 하이드로겔 쪽이 조금 더 이런 마진율이 높다라고 좀 알려져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부분에서 영업이익률 부분도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신규 공장 증설에 대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산량 증가에 따른 매출에 대한 외형 성장도 좀 충분히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어떠한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서 사실 좀 이미지 자체가 많이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미지 메이킹 쪽으로도 좀 상당 부분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서의 좀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기간에 매수세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연기금의 매수가 최근에 좀 강력하게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을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 외국인들의 좀 차익들도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단기적인 좀 주가 조정은 나오고 있지만 아무래도 리오프닝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해외에 대한 이런 수주 전반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한번 정고점을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 같은 경우는 29,450원부터 전날 종가까지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부분이 35,000원 보고 있는 상황이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27,000원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관 순매수 특징주 안에서는 인터로즈 봤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사모펀드도 보도록 하죠. 삼성전자가 지난해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도 웃지 못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16% 가까이 감소했기 때문인데요. 반도체, 스마트폰, TV, 생활가전 분야 영업이익이 모두 전년 동기보다도 줄었습니다. 수익성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런 감산 소식으로 삼성전자가 밀렸죠. 하지만 사모펀드는 이를 매수의 타이밍으로 잡으면서 삼성전자를 매수했습니다. 올해 삼성중공업이 무려 9년 만에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의 강세였습니다. 적자 어둠 속만 8년 걸어온 삼성중공업은 이제 어제장에서 10% 넘게 상승을 했죠.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4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밑도는 결과를 내놨지만 올해는 적자 고리를 끊어낼 것이다라는 전망입니다. 오랜만에 10만 원 선에 안착한 LG전자, 어제장에서 윗꼬리를 달고 살짝 내려오긴 했지만 아직 10만 원 선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사모펀드도 함께 매수했습니다. 그리고 현대로템 볼까요? 올해 상반기 추가 수출 기대감이 높다면서 매수를 망설일 필요가 전혀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올해 상반기는 현대로템의 추가 수출 소식을 기대해 볼 만한 이벤트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사모펀드 기업들을 봤는데요. 이 안에서 한 종목 저희 볼까요? 네, 저는 SPG를 좀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로봇 산업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로봇에 대한 출하량 자체가 높아지게 될 텐데 이전에 2차 전지 쪽과 좀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차가 늘어나니까 이제 원재료 부분에 좀 크게 영향을 받았던 양극재, 음극재 이런 4대 소재들이 굉장히 좀 좋은 모습을 보였던 것처럼 로봇 쪽도 엔진과 감속기 부분이 전체 원재료의 한 60~70%를 차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 출하량 자체가 많이 높아지게 되면 결국엔 엔진과 이런 감속기 관련된 부분, 관절 역할을 하는 부분이죠. 에 대한 수요가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단연 SPG 같은 경우는 이런 감속기 부분에서 좀 독보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로봇 산업들이 지금은 이런 대기업과 연관이 되어 있거나 대기업이 지분 투자를 한 기업들 위주로 움직이고 있지만 결국엔 출하량 자체가 높아지는 구조로 가게 된다면은 거기에 따른 좀 절대적인 수혜를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관절 모터기 관련된 사업을 좀 주력으로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부분에서의 좀 같이 했었던 레퍼런스들이 좀 있다 보니까 뭐 이런 대기업과의 또 연관성도 충분히 좀 나올 수 있는 상황이고요.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또 협동 로봇 관련된 부분에서도 사실 이제 앞으로 출하량이 좀 늘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구조적인 성장도 충분히 좀 기대를 해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는 뭐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출산율을 베이스로 보더라도 앞으로 크게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시기가 전 예상보다 빨리 올 거라고 좀 생각을 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조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최근에 국산화 부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뭐 이런 부분에서의 좀 선제적인 대응도 잘 해주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급적으로 봤을 때 사모펀드가 전거래를 좀 강력하게 들어왔고요. 외국인과 기관도 좀 많은 매수를 좀 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어떨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다른 로봇주들은 이미 전고점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뭐 후발주자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수 같은 경우 19,000원부터 19,450원까지 뭐 일선 부분까지 좀 조정이 나왔을 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목표가는 전고점 돌파한 23,000원 1차적으로 보고 있고 만약에 감속기 부분이 좀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점진적인 우상향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17,200원으로 최근에 상승이 나오고 나서 이 박스권 하단 라인 만든 부분인데 해당 부분 좀 강력하게 깨지 않으면 끌고 가보시면 어떨까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모펀드 특징주 안에서는 저희 SPG 소개해드렸습니다. 전반적인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사모펀드까지 수급 상황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타 카창원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